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어금니 임플란트 꼭 해야 하나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원장님, 오늘 주제 제목이 어금니 임플란트 꼭 해야 하나요?인데요. 네. 저희가 두 개의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요. 네네. 제가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아실 수 있도록 먼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입니다. 왼쪽 어금니 아래만 있고 윗 어금니는 발치에서 없는 상태로 1년이 지났어요.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나요? 지금은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는데 할 필요 없으면 안 하려고요. 라고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또 두 번째 사연은 오래전에 어금니를 뺐는데도 과거의 치과 의사로부터 그냥 지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불편하지 않아서 제일 뒤 어금니 없이 지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가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해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렇다면 과거에 들은 치과 의사의 말이 틀린 것일까요? 하면서 두 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네, 원장님. 어금니 임플란트 꼭 해야 할까요? 네. 네. 주제가 조금은요. 네. 어금니 임플란트. 네. 그 주제로만 얘기하면 꼭 하셔야 됩니다가 되는데 네네. 어금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어금니, 대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지금 사연을 주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어금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많이 질문을 받고 또 실제로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 두 분의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공통점이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네, 겁니다. 불편함이 예,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 임플란트, 특히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은 두 번째 사연분은 어느 치아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지금 명확하게 나지 않는데 네. 첫 번째 분은 위쪽에 있는 치아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치아가 물리는 어떤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합이라고 해서 물림을 놓고 봤을 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물림 상태는 정상교합이라고도 얘기들 하는데 이 물림은 치아들이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물립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치아들이 약간 앞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어금니로 갈수록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어금니 부분하고 위쪽에 있는 어금니가 물릴 때 위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약간 뒤쪽에 물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치아가 상실이 되면 제일 마지막 치아가 위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치아와 그 정도의 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앞에 있는 어금니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물리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아래쪽 부분에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정상교합인 분들에게서 위쪽 치아가 상실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래쪽 치아와 닿지 않는 부위는 치아 하나 크기보다 좀 작은 많이 작으면 절반 정도, 네. 예, 좀 많으면 3분의 2 정도, 이 정도만 닿지 않게 되니까 저작 기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도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위쪽에 제일 마지막 치아 쪽을 보면 뼈의 양과 질을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위쪽에 있는 어금니들은 우리가 보통 축농증이 많이 생기는 사이너스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대부분 아래쪽에 그 바닥이 위치해 있어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기에 부족한 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사이너스 증대술 그래가지고 상악동 증대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그래프트를 해서 사이너스 안쪽으로 그 높이를 증대시키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거의 대부분 한 85%, 90%까지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뼈의 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골 밀도를 이제 우리 턱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가장 밀도가 낮은 곳이 제일 마지막 위쪽 어금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뼈의 양도 별로 없는데 네. 뼈의 질도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썩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저작 기능을 하면 입을 씹으면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턱이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다물게 되는데 이 회전축하고 가까운 곳이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 호두 까기 해보면은 아실 텐데 호두 까는 거로 딱 넣고 하면 부서지는 곳이 회전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부서집니다. 멀면 멀수록 잘 안 부서지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제일 마지막 어금니는 아주 단단한 음식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이즈도 크고 또 회전축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장력이 강한 힘이 걸리는 환경에 뼈의 질과 양이 좋지를 않은 상태에다가 네 번째로 이게 입안 깊숙이 위치한 곳이다 보니 평상시에 양치를 한다든지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자연 치아에서도 위쪽에 제일 마지막 치아가 상실률이 가장 높은 치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잘 안 닦여서 잇몸이 나빠지거나 충치가 생겨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곳이 어금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치아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불편해 안 하시고 음식 드시는데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굳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임플란트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한번 실패를 하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뼈보다는 훨씬 더 적은 안 좋은 환경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네요. 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또 네.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우리 박 원장님께서. 네. 사실 당연히 치아가 이렇게 발치가 된다든지 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뼈의 양과 질, 그 골밀도의 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 또 시술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 같은 분께서도 참 조심스럽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잘 안 보이니까거든요. 네, 너무 네. 깊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입이 잘 안 벌어지시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그 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걸 네. 억지로 식립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제일 마지막 치아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는 참 좋은데요. 그 하방에 큰 신경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 위에 있는 뼈를 가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위쪽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 무리를 해서 좀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를 빼게 되면 우리 볼 쪽에서 이렇게 치아가 자리 잡고 있다가요, 치아가 있을 때는 있었던 그런 잇몸 조직들이 치아가 발치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이건 자연스러운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일들이 제일 마지막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위를 잘 안 닦이는 데다가 좋은 조직이 부족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이제 마지막 임플란트를 하시다 보면 양치를 하려다 보면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되는 환경인지를 먼저 음. 고려를 하고요. 그렇게 아주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치료, 이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임플란트 크라운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에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 네. 방금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크라운이란 이제 시술도 있고 또 브릿지 치료도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틀니.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금니는 뒤쪽이다 보니까 네. 브릿지 치료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치아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할까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또 혹시 그렇다면 틀니가 또 다른 대안인지 네. 또 궁금합니다. 보통 보면은 예전에요.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소개되기 전에 임플란트가 또 일상적인 치료의 어떤 치료로 자리 잡기 전에는 앞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치아들을 몇 개 연결을 해서 뒤쪽에 이제 가치를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 치아에 어떤 받침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그냥 떠 있는 경우니까요.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그 앞에 걸려 있는 치아들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병을 딴 때라든지 못을 뽑을 때 보면은 네. 뒤쪽에 이제 이렇게 지렛대 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를 뽑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네. 것들을 관찰을 해서 사실은 많이 권하지 않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네. 브릿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치료 옵션으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 틀니는 할 수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단지 아래쪽에 이제 위에는 치아가 있고요.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위치아라도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지해 줄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면 그 목적으로 틀니를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을 이제 자연 치아만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틀니는 아무래도 그렇죠. 저장력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철물 그 틀니의 보철물 자체가 반대쪽으로도 또 연결이 돼야 돼서 입안에 들어가 있는 이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입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불편감이 오실 수가 있죠. 네네네. 오히려. 그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마지막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윗니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큰 힘이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해서 그리고 사실은 임플란트 크라운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자연 치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도 물론 위쪽에서 있는 부분은 맞닿아 있어도 잇몸 쪽에 있어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어야 되고요. 마진 우리가 크라운하고 그 중간에 연결 구조물 자체가 만나는 위치도 어느 정도 잇몸보다는 위쪽으로 뽑아주셔서 네. 양치를 통해 가지고 플렉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잘 고려가 되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치아를 하는 데 있어서 옵션으로 있고요. 이제 아래쪽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치아가 이제 받쳐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다 보면 네. 이제 위쪽에 있는 치아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환자분들이 이제 네.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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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래쪽 어금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지만 네. 이제 없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에 있는 어금니가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럼 미리 위에 있는 어금니를 굳이 뽑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네. 예. 그 치아가 얼마만한 속도로 내려오는지 네. 아예 안 내려오는 경우들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뼈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치아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보면서 네. 또 이게 이제 발치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 되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네. 그 앞쪽에 있는 어금니에 문제가 생겼는데 임플란트를 하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 치아를 내려오더라도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서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의 옵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래쪽에 없으니까 위를 그냥 필요 없으니까 바로 뽑자 이런 부분들은 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이제 네. 다 포기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 아무래도 두 번째 사연 분도 위에 위치한 어금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두 분의 공통점인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 정말 이 부분을 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많이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개의 큰 어금니, 사랑니는 좀 빼더라도요. 과거에 이제 좀 어떤 농사 이런 어떤 곡신 곡류 이런 거를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턱이 이제 넓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니까지도 이제 잘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현대인에 들어서는 이제 사랑니는 큰 기능상으로는 이렇게 좋은 그런 상태로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큰 어금니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분명한 건 두 개의 큰 어금니가 나누는 힘의 분산도는 장점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아래쪽 치아가 위에는 하나 있고 아래쪽 치아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힘이 생기는 정도는 뭐 한 1.2에서 1.5배 정도 치아에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쪽에서 받는 치아의 힘은 두 개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또 이를 악무시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힘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음식을 딱딱한 거라든지 보통 이제 아몬드가 굉장히 단단한 음식인데 네. 이게 조금 크런치하다 보니까 단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음식인데 맞습니다. 이런 네. 음식들 갈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네. 뭐 갈비 사이에 보면 힘줄 같은 거, 아, 예, 네. 이런 거 뭐 보통 오돌뼈라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질긴 음식들, 네. 육포라든지 오징어, 마른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힘을 주니까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끼시는 나이가드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치아에 많은 힘이 가해지는 거를 좀 줄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모든 물체는 힘을 많이 받으면 안에 피로도가 쌓이고요. 피로도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러지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임플란트가 좀 더 약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이가드 같은 경우는 오버 더 카운터에서도 사실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추천을 하실지 아니면 오히려 치과에서 이렇게 본인의 이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지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고 네네네. 싶거든요. 네. 오버 더 카운터에 있는 거 저도 써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치과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안쪽은 조금 실리콘처럼 약간 소프트한 재질에 네. 겉에는 단단한 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중 구조가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아주 단단한 걸로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나이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 이중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이에 끼시고 무시면 안쪽이 자기 치아 모형에 맞춰서 인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쿨다운 시키면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좀 리지드하게 변해서 네. 이제 이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데 단점이 뭐냐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너무 무르고요. 두 번째 겉으로 싸고 있는 부분이 너무 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게 약간 휘는 듯한 느낌이 많이 가 있고요. 뭐 안 끼시는 것보다는 나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가 이제 세게 물릴 때는 근육의 힘이 있는데요. 그 근육의 힘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좀 약하게 할 수 있기에는 좀 너무 얇은 상태에 있어서 효과가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부분이 이런 이를 악무시는 분들한테는 디스크가 있는 공간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끼시는 경우보다는 낫지만 그거에서 어떤 스트레스 릴리프라 그러죠.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네. 효과도 조금 좀 적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무는 대로 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잘 그렇네요.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깨지기도 하군요. 네, 사실 이를 악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힘인데 네.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도 부수시는 분들 계세요. 와.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단일 구조로 딱 단단하게 돼 있는 그 구조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네. 단점이 이제 조금 착용했을 때 불편하시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불편감을 좀 감수하셔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도 있죠.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금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제 나이트가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이 외에 우리 그러면 또 다른 관리 방법은 또 없을까요? 네, 라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법이고요. 네. 예,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어깨가 많이 굳어 있고 자꾸 머리 아프시고 목이 뻣뻣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를 악무시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세게 무시는지 안 무시는지 내가 모는 저장력이 강한지 안 강한지 잘 모르세요.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어깨가 아프시고 자꾸 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 아래쪽 턱 귀 밑에 아래쪽 턱 뒤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 보시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네네네. 네, 요 아프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데요. 이 네. 부분이 굳어 있으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보통 평상시에 이제 조금 따뜻한 찜질 많이 해 주셔서 네. 이렇게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세를 똑바르게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를 갈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뭐 저도 그거를 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못 지켜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나이가드를 많이 이제 끼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나이트가드를 사용하신 지 얼만큼 되셨을까요? 글쎄요. 그냥 계속. 예, 계속 써왔으니까요. 예. 아니 저도 오늘 원장님께 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깨가 굳고 머리가 아프고 아무래도 많은 현대인 분들께서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도 작업하시는 부분도 많고 네. 생각지 못하게 많이 일을 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이렇게 가까운 치과에 또 우리 원장님께도 방문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치과는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기계 물리학적인 요인들. 그 생물학적인 요인들은 양치를 잘 하셔서 해결하시고 늘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염증이나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물리학적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크라운 만들 때 디자인하는 거, 물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도 다 고려하겠지만
드시는 음식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치아를 이제는 아끼셔야 되는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환경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진다기보다 계속 소모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몸에.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꼭 우리 원장님의 나눔을 또 가르쳐 주신 이런 내용을 꼭 이렇게 새겨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시고 껌 많이 드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치아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마지막에 있는 임플란트고요. 이런 부분들을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임플란트 마지막에 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사실 저희는 생각할 때 껌은 딱딱한 재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이 네. 씹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아니면 치아가 많이 닳습니다. 그렇군요. 치아가 다르면 네. 치아의 고경이라 해서 위턱과 아래턱이 딱 치아를 물었을 때의 네.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네. 이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치아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직접적으로 껌을 씹으시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껌 씹으시는 걸로 인해 나타나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군요. 피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예배 전에 껌과 사탕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물론 졸음 방지용도 있지만 또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씹으면 좋다. 또 입이 마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저희의 치아를 생각하면 좀 많이 또 줄여주셔야 다른 되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